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리그1 26라운드 프리뷰 영상을 또 찍게 됐습니다. 매번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그리고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게 언제 이 라운드까지 왔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쌓이는 건 역시 상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성은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겨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게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과연 이 상성, 이번에는 진짜 이겨낼 수 있는 팀이 어떤 팀이 될지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현재 K리그1 순위를 보겠습니다. 1위는 전북입니다. 전북은 워낙 너무나 지금 압도적으로 순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어떤 우승 가능성은 지금 개인적으로는 9부 능선은 훨씬 넘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뒤를 이어서는 대전, 김천, 포항, 서울, 울산, 광주, 강원, 제주, 수원FC, 안양, 그리고 대구가 위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라운드 어떤 경기들이 펼쳐지는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와 강원의 경기고요. 같은 날, 같은 시간 안양과 포항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로 넘어가서 16일 토요일 19시에는 전북과 대구의 경기, 1시간 뒤에는 수원FC와 울산의 경기가 벌어지고요. 다음 날인 일요일 19시에 김천 상무와 서울, 그리고 광주와 대전의 경기가 나란히 펼쳐지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라운드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8월 15일 금요일 19시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제주 SK와 강원 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제주 SK를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다시 한번 받아든 연패입니다. 제주가 지금 바로 직전 경기였던 울산전에서 패배를 하면서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 점이 여러분들께는 또 다른 의미로 다가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 SK는 이번 시즌 4연패 기간을 제외하면 3연패는 거의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연패 이후에는 늘 패배하지 않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오히려 제주 SK는 이번에 강원전에서 홈에서의 분위기를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상성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제주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색깔이 2연패 이상 그 넘어가서는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제주는 이번 기회를 정말 잘 잡아야 될 걸로 보이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중원 싸움에서의 우위입니다. 상대팀인 강원의 서민우, 김동현 선수 등 이 주전조합이 모두 못 뛰기 때문에 이탈로 그리고 이창민을 기반으로 하는 제주의 중원이 확실히 앞선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우위를 잘 살린다면 제주는 앞서 말씀드렸던 3연패까지 가지 않는 이 팀의 특징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재우 선수와 안태현 선수의 부상을 제외하면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된 전력으로 강원을 상대하게 될 제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원정팀인 강원을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리그 4경기 연속 무승 중입니다. 분명 어려운 대진이었긴 합니다. 대전, 전북, 울산, 김천을 상대로 3무 1패를 거뒀다는 것은 분명 강원에게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교호 감독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사실 이젠 그 어려운 대진을 지나쳤기 때문에 뒤집어야 할 타이밍이 왔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강원FC가 지난해 준우승을 거둘 수 있었던 데에는 이렇게 긴 기간의 무승을 많이 끌지 않았기 때문도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근래 가장 큰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 이번 경기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부상 그리고 징계로 인해서 전력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강원인데요. 강윤구, 김동현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출전이 어렵고 모재현과 이기혁도 출전이 불확실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서민우 그리고 송준석까지 누적 경고로 인해 출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원이 믿어야 할 것은 제주와는 반대로 강원이 앞서 나갔던 제주를 상대로 앞서 나갔던 그 상대 전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강원은 본인들이 제주를 상대로 한 상성을 그리고 제주는 본인이 이제 본인 팀의 어떤 연패를 더 이어가지 않는 상성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어 할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팀이 조금 더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원은 이 정도로 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중원 싸움 누가 압도할 것인가 라도 잡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항상성 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원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주는 이탈로를 핵심으로 한 이 중원, 그리고 강원은 서민우와 김동현이 빠진 상황에서 강준혁이라는 오른쪽 풀백을 볼 수 있는 자원이 돌아왔기 때문에 이우현을 중앙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우현 선수가 지난 시즌 중원에서 보여줬던 것, 그리고 이번 시즌 중원에서 보여줬던 것을 생각하면 공백을 그나마 좀 그 느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이탈로를 중심으로 한 제주의 중원, 강원엔 이우현을 중심으로 한 중원, 어떤 중원이 조금 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번 경기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주와 강원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8월 15일 금요일 19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FC 안양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FC 안양을 보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는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지금이 가장 큰 기회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원FC는 지난 경기 대전을 상대로 패배했고 울산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FC가 승리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안양이 이 경기를 잡아낸다면 큰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쉬운 상성을 뒤집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난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멀티실점을 허용하면서 패배했던 FC 안양은 기본적으로는 수비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이번 경기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박종현 선수 이외에는 부상자도 없고 큰 징계도 없기 때문에 안양은 조금 더 완성된 전력으로, 특히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지난 경기 전북과의 경기에서 골만 못 넣었을 뿐이지 다양한 전개를 해줬었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동시에 살리면서 수비를 탄탄하게 가져간다면 본인들의 상성을 충분히 뒤집을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과연 안양이 어떻게 준비할지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정팀 포항 스틸러스를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연패 뒤 연승, 좋은 회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연패 기간 동안 12실점이라는 기록을 만들어내면서 포항의 흐름은 너무나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어졌던 연승은 그 흐름을 뒤집기에 충분했습니다. 최근 포항이 두 경기에서 보여준 이 경기력은 아주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연패 기간 동안에 안 좋았던 흐름은 충분히 집어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는데요. 거기서 약간의 안타까운 건 기성용 선수의 부상 공백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원활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이 포항의 중원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줬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기성용 선수가 지난 경기 광주전에서 이강현 선수와의 충돌을 통해 부상을 입게 되면서 약간의 그 윤활유적인 플레이를, 윤활제를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포항 스틸러스는 기성용 선수보다 조금 더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좀 더 살린다면 더욱더 좋은 플레이를 기성용 선수가 없음에도 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현재 앞서 말씀드린 기성용 선수에 더해서 완델손 선수와 백성동 선수가 출전이 어렵고 김동진 선수가 이제는 또 징계에서 복귀를 하면서 징계는 해당 사항이 딱히 없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준비를 해서 안양을 원정을 떠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양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K리그 최고의 스트라이커 누구? 라는 질문을 잡아봤습니다. 못다 그리고 이호재 선수는 모두 득점 순위 탑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선수들인데요. 못다 선수와 이호재 선수만큼 이 양 팀에서 정말 이 하나의 에이스로 불리는 선수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 두 선수는 양팀 공격의 핵심 자원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득점을 많이 기록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양 선수들, 과연 어떤 선수가 조금 더 득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게 될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안양과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19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전북현대와 대구FC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전북현대를 보겠습니다. 전북현대 현재 순위 공고하죠. 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얼마나 오래 지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끔 만드는 전북의 연속 경기 무패 기록입니다. 이번에도 그 무패 기록이 떨어질 만한 기미를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전북현대는 지난 경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 경기에도 그 흐름을 유지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여기에 이제 불안점을 줄 수 있을 만한 요소는 김영빈 그리고 김태현의 공백
컴백 가능성입니다. 김영빈은 경고 누적으로 인해서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황이고 김태훈 선수도 잔부상이 있어서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이 자리에 연재훈 혹은 최우진, 최철순 혹은 권창훈 이런 선수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거스포획 감독이 이 자리들을 메워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이 부분만 사실 잘 또 메워낸다면 전북은 어떤 최근의 경기력적인 부분에서는 체력의 어떤 리스크를 제외하면 항상성이 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적당히 성공적인 그 정도의 어떤 메우기만 된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전북의 거스포획 감독이 어떤 선수로 이 자리를 메우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구FC를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는 최하위인 1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지난 경기 충분히 괜찮은 공격력을 보여주었던 대구FC입니다. 결국 멀티골을 기록했고 해당 득점이 취소만 되지 않았다면 3골까지도 넣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대구에게 있었는데요. 결국은 그 능력을 이번 경기까지 유지를 하면서 전북이라는 거함을 상대로 승리 혹은 승점을 따내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다만 지난해와 다르게 올해에는 정반대의 전북 상대 상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전북을 상대로 상대 전적 기록이 꽤 괜찮았습니다. 전북을 상대로 했던 그 엄청난 역전승 이런 것들 상당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올해에는 대구가 전북에게 많이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기가 마냥 쉽게만 느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홍정훈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 경기를 뛸 수 없고 김정현 선수 역시 누적 경고로 인해서 경기를 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서 전북을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김병수 감독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양 팀의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담당 일진 두둥 등장입니다. 전북의 전진우 그리고 대구의 세징야는 각각 양 팀에서 서로를 상대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던 선수들인데요. 전진우 선수도 그렇고 세징야 선수도 그렇고 양 팀에서 또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선수들 중 한 명인 만큼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더 깊게 공격에 관여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그 부분들에 따라서 이 양 팀의 또 경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북과 대구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로 이어가겠습니다. 8월 16일 토요일 20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수원FC와 울산HD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수원FC를 보겠습니다. 수원FC 현재 순위는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쉽게 끝나버린 연승 행진입니다. 충분히 5연승을 거둘 수도 있을 것만 같았던 수원FC의 지난 경기. 하지만 막판 체력 리스크가 터지면서 결국은 패배라는 쓴맛을 봐야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연승 이후에 졌다는 사실이 울산을 상대로의 자신감을 떨어뜨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수원FC는 울산을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면서 우세를 갖고 있고 이것이 다시 한번 수원FC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난 그 1승이 굉장히 근래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더더욱 수원FC는 자신감을 가지고 울산을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윤빛가람 선수가 빠져있는 공백은 정말 잘 메우고 있고 이현용 선수의 공백은 약간은 좀 아쉽게 좀 덜 메워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현용 선수가 때에 따라 이 경기에 복귀할 수도 있는 만큼 여러 센터백이나 이런 부분들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연 울산 HD를 상대로 우세를 가져갔던 수원FC가 이번 경기도 우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울산HD 보겠습니다.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드디어 끄는 연속 경기 무승입니다. 신태용 감독의 첫 경기를 성공적으로 끝낸 울산HD, 과연 이 흐름이 이번 경기까지 이어지게 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루빅손 선수의 공격력입니다. 그간 여러 포지션을 땜빵하게 되면서 공격적인 부분에서의 날카로움이 조금 더 줄어들었던 루빅손 선수인데요. 공격에 집중하는 루빅손 선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또 루빅손 선수의 직전 경기 득점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루빅손 선수의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쉬움은 개인적으로는 수비까지 하면서 너무나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기 때문에 마무리 과정에서 온전한 집중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큰 요소로 여겨진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했었는데요. 과연 루빅손이 그 점들을
과연 또 공격에 집중시켰을 때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엄원상 윤종규 선수는 출전이 어렵고 정승현 선수도 지난 경기 입었던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또 지난 경기 연속 경기 무승을 끊어냈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의 울산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경기를 위해 수원으로 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너희가 포인트 기록 맛집이야. 앞서 보여드렸던 전북과 대구의 경기처럼 이 사박과 루빅손 양 팀을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선수들입니다. 바로 사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에서 2골을 집어 넣으면서 제가 울산을 상대로 정말 강합니다 라는 것을 증명해줬고요. 루빅손 선수는 여태 23년부터 지금까지 수원FC를 상대로 종종 득점 내지는 공격 포인트를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가 얼마나 포인트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이번 경기 향방을 가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사박과 루빅손 어떤 선수가 포인트를 기록하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FC와 울산 HD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로 보겠습니다. 8월 17일 일요일 19시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김천 상무와 FC 서울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김천 상무를 보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시 내주어버린 2위 자리입니다. 직전 경기 무승부를 거뒀고 대전은 승리를 하면서 김천은 다시 한번 3위 자리에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김천이 원하는 목표인 수사 불패 에서 기반한 저 높은 순위로의 전진, 이것을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번 경기를 꼭 잡아야 하는 김천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역시나 김천도 상성이 문제입니다. 서울을 상대로 지금까지 총 1승밖에 거두지 못했던 김천 상무이기 때문에 홈에서는 이 열세를 극복해낼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5승 4무 1패로 서울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 이 김천 상무는 본인들이 승리했던 그 한 번의 기억을 살려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박찬영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김천 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자도 이렇다 할 부상자가 없고 징계도 이번 경기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완성된 전력을 통해서 또 김천이 서울을 상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완성된 전력이 또 서울을 상대로 드디어 승리해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5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무승부가 다행이었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최하위인 대구를 상대로 2골을 먼저 득점한 이후에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밀리기도 했고요. 이것이 서울의 전력적인 아쉬움이 드러나기도 했던 장면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서울의 최근 흐름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거기서 제가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중원 조합의 문제였습니다. 정승원마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인데 황도윤, 이승모 조합에 배터리로 들어갈 만한 선수가 다시 한번 최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그 불안함에 더욱더 많은 또 불안감을 더 증폭시키는 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한도, 문선민이 출전이 어렵고 정승원과 클리말라는 출전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경기 대구의 중원을 상대로도 후반전을 가면서 중원적인 부분에서는 플레이에서 약간의 미스컴 혹은 또 밀림이 보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김기동 감독이 또 제대로 생각을 해야 또 경기를 잡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대구의 중원보다도 김천의 중원이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신경 쓰지 않으면 이번 경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걸 서울의 김기동 감독은 꼭 또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지난 경기 양 팀의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중원 싸움에서의 우세 여부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서울 이야기하면서도 중원 싸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김천에서는 이승원, 서울에서는 황도현 선수가 중요한 또 핵심 자원입니다. 두 선수 모두 어린 선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능력보다도 앞으로의 능력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선수들인데요. 과연 이번 경기에서는 어떤 또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천과 서울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프리뷰로 넘어가겠습니다. 8월 17일 일요일 19시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대전 하나시티즌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광주FC부터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리그 4경기 연속 무승 중이라는 점입니다. 1무 3패라는 이 스코어는 최근 광주의 좋지 않은 경기력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나 이 흐름을 이겨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고, 제가 오랫동안 이 4경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동안 광주의 분위기 그리고 체력적인 어떤 그 모멘텀들이 지금은 좀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그나마 힘을 줄 수 있었던 안산이가 지난 경기에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 선수가 팀의 분위기에 좀 해를 끼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은 훈련 그리고 인스타는 복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사니 선수가 과연 이번 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김진호 선수와 이민기 선수는 출전이 어려운 가운데 아사니 역시 매치핏이 불분명해서 과연 광주가 아사니를 데려오면서까지 또 경기를 뛰게 될지 아니면 이정효 감독이 경기의 어떤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신의의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아사니 선수를 빼게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원정팀 대전 하나시티즌을 보겠습니다. 대전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시 한번 되찾은 2위 자리입니다. 최근 경기력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경기 수원FC와의 경기에서 다득점 끝에 승리를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특히나 역전 승리였다는 점이 대전에게는 또 크나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대전의 흐름이 그 경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서 문제는 메우기 어려울 수 있는 이창근 선수의 공백입니다. 이경태는 좋은 골키퍼일 수 있지만 이창근은 국가대표 골키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백을 메우는 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경태 선수는 지난 경기가 프로 데뷔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 경기까지 계속해서 해내야 한다는 막중한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현재 부상은 밥신, 이창근, 박규현, 에르난데스가 있고요. 다행히 징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창근 선수의 공백, 대전이 잘 메워야만 또 후방에서의 든든함을 토대로 앞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팀의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경기의 유려함은 이들에게 달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에서는 최경록, 대전에서는 김준범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다소 다르지만 이 두 명의 선수가 공격 그리고 어떤 볼 전개에서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꽤나 큰 상황입니다. 뭐 볼을 잘 차느냐 못 차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 특유의 움직임들이 팀의 어떤 유려함 그리고 제가 앞서 포항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또 얘기를 드렸었지만 기성용 선수의 존재가 포항의 윤활제가 되어준다면 광주에서는 최경록 그리고 대전에서는 김준범이 기폭제 역할을 많이 해주는 그런 타입인데요. 과연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조금 더 경기적인 부분에서 더욱더 팀의 클래스를 올려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주와 대전의 경기 프리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 K리그 1 26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봤습니다. 역시 26라운드까지 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제 목도 나가고 제 정신도 나가고 뭐 최대한 좋은 이야기,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역시 항상성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들, 뭐 발음이나 이런 부분들 길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스가 나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또 너른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26라운드 역시 선수들 또 다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기를 정말 바라고요. 팬분들도 또 이제 입추가 지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덥잖아요. 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경기장 가실 텐데 가서 꼭 물 많이 드시고 더위 꼭 잘 피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